네,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김재원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주로 우리 당의 공약과 또 선거 전략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숙고해서 계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 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정책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참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뭐 제가 내일 이제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녹화로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하도 엄청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참 사실 의원님 모시는 게 정말 죄송하고 오히려 차라리 의원님 찾아뵙고 뭐 차에서라도 좀 녹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시죠? 그렇죠. 뭐 하루에 한 번씩 그 공약 발표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전문가 집단하고는 또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11시 반에 네. 또 그 이웅종 교수,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 흔히 들어가면 개통령 네. 알려진 개드르 대통령이시죠. 네네네. 그분이 이제 우리 당의 그 반려동물 그 공약 개발 단장을 맡으셔서 네. 지금까지 많은 반려동물 관련된 그 공약에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직접 이제 임명장도 받고 네. 그동안 이 집대성한 또 공약을 제안하는 그 전달식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좀 요 잠깐 좀 한번 이게- 보여주겠어요? 이게 엄청 두꺼워요. 이게 지금까지 발표한 예, 공약 그러니까요. 내용이거든요. 참 이게 한 300장 정도 네. 돼 보이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전부 다 이런 공약인데 이게 사실 이제 과거에 보면 네. 정당들이 이제 공약을 할 때 네. 그냥 책 하나 대충 실무자들이 책 하나 내고는 그러니까요. 그 공약집 그냥 그 발표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일이 네. 그 공약 전부 전문가들 또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약이라는 게 결국은 선거에 승리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정부적인 판단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는 또 너무 반영을 하면 네. 곤란하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체계적으로 만드느라고 네.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신문진들은 밤새우는 게 다반사고요. 아우, 참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뭐 김재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당직자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뭐 그리고 보좌관분들 엄청 이제 고생하시니까 좀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 사무처의 정책국 직원과 네. 그 전문위원들만 해도 한 50여 명 되거든요. 네. 이 위에서 각 분야별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저도 이제 뭐 혹시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예, 의원님 통해서 예. 혹시 좋은 공약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그렇죠.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네. 참 그리고 이제 이 공약은 사실 공약개발단뿐만 아니라 뭐 지난번에도 한번 공모를 했었는데 혹시 언제라도 이제 국민분들이 혹시 혹은 당원분들이 이 만약에 좋은 공약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제 열려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국민 공감형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도 많이 했고요. 네. 또 실제로 국민 공감 네. 그 공약 그 점검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 50여 분이 직접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우리의 공약을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표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직접 조언을 해주십니다. 가정주부, 학생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아, 저도 문득 지금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활체육시설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막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뭐 축구장도 좁았고 혹은 숫자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마음껏 운동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어요. 그 비슷하게 네. 우리가 공약을 한 게 아, 있군요. 예. 그래서 문화 콘텐츠, 청년 문화 패스 네. 그리고 아, 수영장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 우리 당에서 이번에 한 게 네. 초등학생 대상 생존 수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네네. 수영 교육 시간 수영장 시설이 태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수영 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수영장을 생존 수영 교육을 연간 10시간 교육으로
실질적 대응이 어려우니까 네. 학교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체계적인 수영 교육을 시키겠다. 아. 3, 4학년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 교육 집중 학년제, 네. 공공형 수영장 건립을 확대하겠다. 네. 또 초등학교에는 자체 수영장 건립을 해나가겠다. 아. 그리고 스포츠 네. 그 컴플렉스 네. 이런 것 하는 거 어르신들의 네. 또 스포츠 이용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제가 뭐 굳이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공약을 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22번 발표했는데 네. 여당에서는 5번인가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국민들이 좋아하는 공약을 많이 개발하고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걸 어떻게 또 시행할 것인지 네. 그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 좀 마련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하고 같이 가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네. 공약으로 내놓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지금 국민들이 전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면 욕만 얻어먹으니까 공약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 여당이 공약 발표를 별로 못 하고 있고 우리 당은 네.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네. 공약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저는 사실 체육이나 이런 건 좀 소외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있네요. 지난 월요일 날은 네. 왼손잡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을 하고 아, 정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그죠. 쉽게 이렇게 뭐랄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없는 이게 그치. 약간 좀 소수의 예. 왼손잡이 적으니까요. 왼손잡이가 5% 정도 네. 되는데 우리 왜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터치해야 갑자기 들어갈 수 그거니까 있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저기 이낙연. 예. 이낙연 왼쪽으로 찍으신 왼쪽으로 예, 찍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낙연 총리가 왼손잡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뭐 왼손잡이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네. 우리 아버지가 왼손잡이였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들은 이게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듯이 왼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 예. 그 시내버스도 왼손잡이들은 근데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법 개정에서 우리 공공부 부분에서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범용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겠다. 그리고 왼손잡이 날이 있어요. 외국에. 그래요? 서양에는 왼손잡이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왼손잡이 날을 지정하고 왼손잡이 기본법을 만들고 네. 왼손잡이 용품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아파트 네네. 저도 아파트만, 봤습니다. 네. 전담하는 공약. 네. 층간 소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오늘 이제 코리아 포비아를 극복하자. 이 당군 이래 이만큼 근대화되고 잘 살게 된 나라를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갑자기 네. 문재인 대통령 3년 만에 그렇죠. 전 세계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요. 나라를 이렇게 빨리 기적적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참 네. 기가 막히지만 우리가 이제 총선 승리하고 네. 우리가 다시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은 오늘 발표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내일은 혹시 뭐 먼저 좀 뭘 발표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것이 네. 또 그 소수자의 네네. 문제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벤처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해본다든지 네네.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공약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의 공약이 만약에 다 시행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되게 좀 다시 이제 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이 자료를 전부 제시해서 네. 우리 당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 홍보물이라든가 네. 선거 공보라든가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네. 해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공약을 선택하도록 해서 그 힘을 몰아서 네. 실제 이제 국회에서 네. 국회의 법률 제정이라든가 또는 네, 예산권을 통해서 네, 그러한 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공약이 마음에 드시면 우리 당에 많이 투표를 해주셔서 의석을 네. 몰아주시고 그 모은 의석의 힘으로 결국 국회 예산권과 또 법률 제정권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서 네네. 나라를 그토록 끌고 가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이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이
시의원의 그 의장으로서 이제 공약 개발을 이제 총괄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 건가요? 경제 분야 공약입니다. 아, 경제 분야요. 지금 경제가 뭐 쑥밭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시중에 나가보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다.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다.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다.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민이 되고 빈민은 이제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네. 형태로 몰리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물론 코로나19 사태도 있죠.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폭압적으로 소주성인이 무슨 최저임금의 그 무차별적인 인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경제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 경제 좋죠. 미국 네. 경제 엄청 좋아요. 그렇죠. 유럽도 좋고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비슷한 나라 있죠. 저 남미의 몇몇 나라들. 네, 그렇죠. 좌파 정권이 등장한 나라.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공약에 그런 소주성 폐기라든가 탈원전 폐기라든가 네. 또는 부동산 대책, 주택 정책, 아파트 정책, 또 정부 재정 건전화 정책, 네. 또는 이제 국민들 부담을 엄청 가중시켜온 거의 그 세금 수탈적인 약탈적인 수준의 세금 정책 네. 이걸 좀 수정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경우에 세금을 좀 내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또 이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갑자기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세금이 엄청 올랐고, 그게 이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불만스러운 게 이 9억이라는 기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당 옛날에 우리 부장님 엄청 많이 하시네요. 아, 이게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네. 온 국민이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불만스러운 게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을 때도 기준이 뭐 예를 들면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뭐 상위 1%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1%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뭐 9억,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뭐 9억 넘는 아파트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뭐 강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무슨 뭐 관악구에도 처음으로 뭐 10억 넘는 아파트가 뭐 생겼다.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요. 뭐 그리고 지금 뭐 수용성뿐만 아니라 뭐 마포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성동구 뭐 지금 사실 30평대 아파트가 10억 밑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9억을 기준으로 하면 온 국민한테 지금 종부세를 걷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도 들어있는 거죠. 당연히. 참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처음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네. 부동산 부자들에게 네. 거의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려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네. 그런 발상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과하기 위해서 만든 이 징벌적인 과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그리고 네. 고가주택이라는 걸 세법상의 개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고가주택이 9억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지금 한 30%가량 집값 올려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수요가 집중되는 데는 2배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중위권 주택이 9억 원을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요. 모든 주택 있잖아요. 가격을 네. 쫙 1등부터 꼴찌까지 쫙 네. 일렬로 세웠어요. 네. 세웠더니 중간이 9억 1천만 원이야.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의 반이 고가 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를 네. 하고 평생 이제 집 한 칸을 겨우 마련했어요. 네. 노부부가.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아 생활을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9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 재산세를 100만 원씩 이렇게 내다가 네. 갑자기 사는 건 똑같은데 네. 9억이 넘어가니까 종부세가 그냥 확 몇백만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2달치 연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그 집을 팔고 어디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막 다반사로 막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당은 고가주택을 12억으로 올리자. 그래야 최소한 기본이 된다. 그리고 9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이제 그 중에 어떤 경우는 또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돌아가시면 이 저 9억 한 5천만 원 집이 됐잖아요. 네. 이 집을 팔면 이제 저 혼자 사시니까 네. 30평형이 필요 없으니 작은 평으로 네. 옮겨가기 위해서 집을 팔았어요. 파니까 그동안에 이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가 막 엄청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 양도세 내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면 또 그보다 적은 20평대 비슷한 집에 또 들어가도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 세금 다 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노부부가 집을 줄여갈 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겠다. 그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공약을 보면서 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뭐 12억으로 올리는 것보다 저는 약간 좀 더 이제 나가서 차라리 상위 뭐 10%의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뭐 상위 10%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종부세의 어떤 도입 취지인데 결국 네. 그 우리가 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네. 입법 정신이 일정한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 네.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더 그러니까요. 때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1가구 1주택은 이걸 살다가 네. 3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팔면 네. 팔아서 그동안에 집값이 그냥 자연적으로 상승된 거니까 세금을 아까처럼 때려버리면 옮겨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1가구는 이 집 팔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는 하는데 네. 이건 보유세니까 보유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부자들이니까 세금을 네. 더 내라 이런 논리인데 그것도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동산 보유세가 엄청 높으면 결국은 그것은 부동산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계속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한 평씩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중고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란 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데 이건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유세를 낮춰야 된다는 의미죠. 네, 참 이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좀 뭐 이걸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뭐 흔히 얘기하는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른 그런 느낌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제 그 당 홈페이지에 가면 각 공약 부분이 다 이제 읽어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공약 개발한 내용들, 공약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당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이제 녹음 기능이 있어서요. 녹음을 해놓으시면 이제 당직자분들이 봐서 그걸 또 다시 이제 피드백을 또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참 보면은 되게 많네요. 뭐 희망경제 공약, 주택 공약, 교육 공약, 소상공인, 반려동물, 검찰 개혁, 뭐 여성 안전, 규제 개혁, 보건 안전, 국민 안전, 안심 보육, 외교 안보 통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 국민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문화 예술 체육, 국방, 농업, 진심복지, 어르신 청춘 7대 공약, 청년 따뜻한 동행, 보훈, 아파트. 아유 뭐 오늘 코리아 포비아까지. 그러니까요. 코리아 포비아까지 하면 24개가 되네요. 와, 참 정말 일 잘하는 정당이 어딘지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개발하시는데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일단 저 의원님과 그리고 공약개발단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으로 보시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좋은 공약을 만든 공약개발단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개발단은 사실 아무나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국민들의 혜택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고 그리고 다른 법과의 그런 충돌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좀 선정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분들을 좀 선정하셨나요? 그 일단 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네. 우리 당의 이제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네. 전부 다 지원을 네. 하고, 그다음 우리 정책국의 그 실무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 사무처에 네. 정책국장을 비롯한 정책국 직원들, 네. 그리고 각 그 국회에는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정부 부처들을 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 우리 당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네. 또 서포트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전문가 집단, 그리고 우리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시는 네. 대학 교수님들, 또 저 연구원들, 이런 또 전문가들이 함께 한 50여 분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사실 청년들, 네. 여성들, 네. 이분들이 좀 우리 당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당이 청년이나 여성들이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감, 네. 국민 공감 그 레드 팀이라고 구성을 네네. 했어요. 레드 팀이라는 거는 하여튼 악마의 변호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보고 가장 비판적으로 비평을 해달라. 네. 그래야 우리가 그 비판적인 사람의 이 의견도 들어서 그걸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레드 팀을 또 만들어서 거기도 한 30분을 또 참여를 시켰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국회의원님들은 우리가 이제 정책위, 제가 의장이지만 정책위 부의장, 네. 또 수석 부의장, 네. 부의장, 그리고 정책위의 각 그 상임위원회 네. 간사들이 또 다 네.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같이 해서 하나씩 만들어요. 아, 참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는 말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문성과 그리고 이 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화면에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면 정말 엄청 꼼꼼하고 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음 이제 뭐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사실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발표될 것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이제 원내 1당이 될 경우에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수탈적인 재산세, 네, 종부세, 네, 또 가업 상속을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제, 네, 그리고 소득세의 그 많은 부분, 네, 이런 세금 제도를 고치고, 네, 그 다음에 그 국민 경제를 옥죄고 있는 이 소주성 정책, 네. 탈원전 정책, 네.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 인상을 하도록 만드는 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제도, 네. 또 그리고 지금 노동의 그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제 귀족노조 세상으로, 귀족노조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 노동 관련 그 제도, 이런 것을 전부 이 개혁을 해야 우리 네. 경제가 숨통이 터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나라 빚을 막 엄청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년 예산에서 국가 그 부채를 늘리는 그 국채를 60조를 더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추경안을 갖고 오면서 60조가 아니고 63조로 올려주세요 해서 일단 3조를 일단 더 올려놓고 거기에 또 5조, 6조, 7조, 8조, 10조의 또 국채를 또 그러니까요. 발행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나라 빚을 그냥 그 나라를 국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40%로 한도 정한다. 네. 뭐 이런 재정 건전화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폭정의 그 도구가 될 것 같은 공수처도 폐지하고. 네, 당연히 그래야죠. 또 지금 이 보십시오.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제라고 만들어서 네, 온갖 장난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자기들도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연동형 비례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걸로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 협잡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선거제도도 다시
원위치해야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아주 열심히 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 얘기는 이제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역도 지금 이제 민심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구가 대구와 가깝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안이 되게 심할 것 같은데요. 대구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저 형제들 다 되고 있고 네. 일가 친척들 식구들 뭐 되고 있고 그래서 대구 생각하면 처량하죠. 저도 오래 대구에서 살았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의성 군위 청송 상주 중에서 의성 안개성당에서 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셔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전부 이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동네가 그냥 쑥밭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 행사 미사 같은 것도 다 못 보고 교회도 예배를 보지 않고 네. 또 마을의 경로당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사실은 이맘때는 이제 아직 네. 농번기가 아니니까 모여서 화투도 치고 낮에는 같이 밥도 해 잡수시고 저녁 때까지 네, 노셔야 놀다가 되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또 그런데 지금 이제 경로당이 문을 닫으니까 그게 아주 괴로워요. 그 반면에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두려워하잖아요. 좀 네. 불안감 있잖아요. 농촌이 이제 막 이제 그 파종을 하고 네. 그 우리 의성은 마늘 농사를 네, 하는데 그러니까요. 마늘 농사에 이제 이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 네. 마늘 이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네, 여기 네.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 아, 네네. 즉 그 작업을 하는데 전부 이제 들판에 나가 일을 하면 전염되고 이런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사업장 폐쇄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산 현장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다행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네. 마스크를 준다고 하는데 농협 앞에 1시간 줄 섰더니 떨어졌더라 뭐 그런 분통도 터뜨리고 그러시죠. 참 지역민 분들이 사실 이제 정말 이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제 생업을 위한 시기가 좀 점점 다가오고 그렇죠. 있는데 걱정과 희망이 좀 반반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걸 보고 있는데 이제 국방 공약이 하나 있어서 제가 문득 이제 들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장병들. 저는 이제 청년 공약에도 이제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지금 저희 이제 나이 어린 사촌 동생들이 지금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병사들이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처우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은 열심히, 그러니까 전투력은 유지하되 그리고 이제 쉴 수 있을 때 좀 더 뭔가 다양한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좀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이게 젊은 남성들 그리고 이제 군에 간 이 자녀들이 있는 이제 부모님에게는 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 좀 공약도 좀 처우 개선에 대한 그렇죠. 예.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저 내무반에서 그러니까요. 빠따도 돌리고 이랬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랬다가는 네, 큰일 나죠. 그게 이제 우리 오랜 네. 학습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은 내무반 생활이 아니고 2층 침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그 개인 침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군을 지금 그렇게 내무반 개조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군대 훈련받고 이런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내무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없애가는 과정이고 사실 이제 지금 군복무 기간 단축을 쭉 하다가 보니까 대체로 한 18개월 정도 복무를 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그냥 하니까 해군 공군, 육해 공군이 조금씩 옛날에도 원래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해군은 많이 줄어들고 공군은 덜 줄어들어서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각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거고 또 지금 6주에 2박 3일 외박을 주는 해공군은 그런데 육군은 이제 3개월 단위에 그 2박 3일 외박을 주고 또 평일 그 외출을 또 2번씩 줘요 매달.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통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예방만 주자. 뭐 그런 것도 내놨고, 그다음에 그보다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훈련을 받는 시간 외의 시간을 뭐 막 작업시키고 막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 일체 못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개인 체력 단련 네. 같으면 체력 단련 PT 강사를 해서 PT 강사를 보내준다거나. 그렇지 네. 배울 때 그죠? 그렇게 해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는 네.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 비전투 분야 근무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인을 채용하고 네네. 거기에 전투 분야 군인들은 훈련 기간 외에는 자기가 공부할 수 있게 네. 각종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예, 또는 특기별로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지 네네.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앞으로 군 복무가 허송세월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죠. 네. 그런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제 군 생활하고 이제 의원님 다녀오셨지만 이제 군 복무하는 병사들이 이 군 복무 기간이 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좀 많은 공약 좀 또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이 네. 공약에 포함되지 못한 네. 건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장차 병장 봉급을 지금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네. 지금 40만 원 그대로 두고 18개월을 50만 원씩 모으면 그게 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만 원 하면 그게 1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역할 때 목돈으로 1000만 원씩 1인당 1000만 원 주자. 뭐 이런 공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낭비되는 예산을 좀 줄이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잘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4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는 4조. 네, 그럼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김재현 의원님 사실 이제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재현 의원님께서 또 이제 국회 일정이 있으셔서 사실은 저는 의원님이랑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밖에서 좀 계속 빨리 끊어야 된다고